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무가치함에 대하여 남들이 뭐라고 막 떠들던 당신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맨날 사랑받을 존재로 태어났다고 노래를 하든지, 뭐 어떻게 무슨 수많은 연가가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 어쩐다 뭐 이런 인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매우 미약함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3의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어떤 다른 가치에 대하여 어떤 이상, 정치적인 신념, 사랑 이런 것에다가 그 무한한 그 가치를 이렇게 투사하고 그것에 매달린다. 그거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거를 갖다가 나중엔 깨닫게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냉정해진다.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깨달을 때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저번 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 책 주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보다는 내일이 낫다는 희망,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는 희망, 나 때보다는 내 자식 때가 낫다는 희망, 우리의 인류의 세대가 다음 세대는 더 낫다는 희망에 대하여 그 희망을 우리가 놓칠 때는 그거는 마치 물고기가 물 없는 데서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인간은 이 희망을 숨쉬고 사는 존재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에는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우리가 그 희망을 우리 내부에 갖고 그 인생을 그래도 행복하게,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저 정신적으로는 아사 상태다, 이렇게 이 작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정신적으로 사망한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생명체를 유지하려면 정신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죠?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못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우리 뇌 구조는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뭐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 또 남을 파괴하는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 어리석은 행동,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에 대한 담론은 디스커션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또 사회에 대한 문제로도, 국가에 대한 문제, 전 인류적인 정의 문제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네, 불행한 인간은 나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네. 행복의 반대가 무엇인가?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반대말이 무슨 화가 났다는 거나 또는 슬픔이나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 행복의 반대는 hopelessness, 희망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것이죠, 작가는. 네.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희망에 넘쳐 있는 것이다. 내 가슴에 희망으로 꽉 차 있는 것이 행복이다. 희망이 사라지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 없는 것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지면은, 희망이 없어지면은 도대체 뭘 하는가? 인간이 의욕 상실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니힐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니힐리즘의 그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니힐리즘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원어로 그냥 니힐리즘 하고 니힐리즘 항상 얘기 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 허무주의 그런 거죠. 아마 이게 제가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사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차피 젖됐으니 인간이 젖됐으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안 남았으니까 길 가서 누구를 뭐 묻지마 하고 찌르던 내 상사 와이프하고 가서 자던 어? 예? 학교 가서 괜히 총기를 난사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선생님하고 내 친구를 다 죽이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니힐리즘의 근원은 마음속에서 어떤 그 데서 출발하냐 하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우주의 거대함, 이 영원함, 무한함, 인피니티 영어가 더 편해요. 인피니티 무한한 것의 앞에서는 제로가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느낀 것,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거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허무주의가 많네요. 허무주의. 모든 원칙, 종교적인 것도 다 믿지 않고 그냥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하는 것이 니힐리즘이죠. 이 니힐리즘이 바로 이제 그 뭐예요? hopelessness. 네.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불안장애, 앵자이어티, 또 정신 질환들 급증하죠. 또 우울증, 네,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바로 이 문제 그 근원 원인은 니힐리즘이다. 희망이 사라진 것에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다 이제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성 우울증, 또 만성 급성 말고요. 굉장히 몇 달, 몇 년을 지속되어지는 불안 장애, 앵자이어티,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괜히 가만히 있어도 무슨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공황 장애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희망이 없는 데서 생기는 우리 그 내면에서 생기는 발작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네. 미래가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만성 이제 공황 장애의 이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에 반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약간의 그 딜루전 환상 착각 그죠 어딕션 어떤 것에 중독되는 거 obsession 편집증 어디에 매달리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아마 우리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지금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쭉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이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든지 다 한번 일생에 겪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중독이 되고 착각을 하게 되고 편집증을 가지게 되고 약간씩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감기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듯이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살아있는 모든 이 모탈, 그러니까 어째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이런 어떤 덧없음, 편이 되죠. 또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을 희망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그걸 하느냐, 네. 어떻게 올바른 희망을 구축하느냐. 자꾸 말이 이제 오래 길어집니다만은 이 작가가 그렇게 계속 써놓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넘버원 이제 이 목표다. 희망을 잃지 않자.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러나 헛된 희망을 갖는 거 안 좋다. 자꾸 이렇게 사회 일반적으로 뭐 괜찮아질 거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더 열심히 해. 네가 불행한 거는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게을러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요건 제 의견이에요. 요거는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요건 제 의견이에요. 이런 것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뭘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거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점이에요. 이거를 오늘의 얘기 주제는 그겁니다. 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을 이 희망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똑바로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피하지 말고 자꾸 피하고. 저도 이렇게 귀찮은 건 피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나도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책을 1년 내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지 몰라요. 나 이 책 읽기 싫거든. 나도 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될 시간이 되었다. 그것이 올바른 희망을 갖는 것, 가짜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신, 마음과 마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걸 동의하고요. 네. 근데 희망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적인 것인지 몰라요. 희망조차도.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인 아사 상태에 빠지니까 제가 아까 가짜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짜 희망들을 계속 펌프질해서 이렇게 키워. 내 옆에다가 희망을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 희망을 갖다가 우리가 희망이 나보다 더 위대한 거지. 나 자신보다도 나의 희망이 더 크고 내 희망이 더 훌륭하지. 그것이 나를 압도하지. 네, 이제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항상 하는 짓인데 그것이 항상 우리가 하는 짓이죠. 그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풍선을 마치 커다란 부풀어진 풍선을 바늘로 쿡 찌르면 펑 터지듯이 터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추구했던 수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다 제로로 갈 것이다. 네. 내가 오랫동안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공들인 희망이 꺼져버렸을 때, 팡 터져버렸을 때 그 절망감. 우리는 다시 이제 우리 존재를 잃고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응? 가짜 희망을 내가 만들지 말고, 가짜 희망을 만드는 이유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고, 문제를 직시하고 진짜 희망을 만들어서 키우자.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논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크 맨슨 저자의 논지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식적인 사회입니다. 베트남도 그런 점이 많아요. 가식적이라는 것은 과시하고 싶은 것하고 관련이 있고요. 남한테 과시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은 이런데 나보다 이렇게 뭐 가면도 쓰고 이렇게 치장을 해갖고서 마치 나는 나가 내 자신을 숨기고 나는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더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것이죠. 또 우리는 그런 것에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가시적인 것을 따라가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볼 때는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 속으로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그래서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다 거짓말 문화가 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기치는 일종의 사기죠. 네.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 내지는 목표 또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한 방향성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최소한 행복을 잃지 않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 어떤 등대는 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써 있어요. 한번 이제 마지막 파트 오늘 한 내용 또 보겠습니다. 사실 21세기, 20세기는 물질적으로는 더 우리가 풍요로워진 세대죠. 과거에 비하여. 식량도 지금 식량 위기가 오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오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세대죠. 근데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사실은 더 마음이나 심정은 정신적으로는 더 이제 그 많이 가난해졌죠. 사실은 문제가 더 많아졌죠. 그거는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짜 희망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이건 끝나겠습니다. 이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권력을 위한 권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죠. 그 권력을 왜 추구하는데? 그럼 권력을 더 잡으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렇죠? 그냥 내가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권력, 더 큰 권력으로 계속 올라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파워 for 파워 그럽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성공,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 올라가 명예 얻고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성공하려고. 성공했잖아 너. 더 성공해야지. 왜? 내 대학 동기가 나보다 더 성공했어. 우리 이웃집이 나보다 더 차가 좋아. 누구는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가 더 이뻐. 뭐 이런 식. 누구 자식이 더 출세했어. 이런 얘기들. 성공을 위한 성공. 이유는 모르나. 그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쾌락을 추구하죠. 너 왜 쾌락을 추구하냐? 그럼 그냥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냥 더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다. 네. 그리고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니힐리즘이죠. 이게 바로 허무주의.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권력을 위한 권력이 담립하고 뭐 그러는 거야 하면은 피식 웃는 거지 이제. 이 새끼 바보인가 이거 너 이거 못하는 주제에 말이야. 너는 거 못하잖아. 날 할 수 있어. 너 못하잖아. 그죠? 일반 대중 못하지. 이것도 권력이나 무슨 쾌락이나 무슨 성공이나 이것도 사실은 엘리트 계층들이 하는 것이죠. 가질 수 있는 기득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왜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럼 답 간단해요. 아무 생각 없어. 그게 좋으니까 기분 좋고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고 뿌듯하게 해주고 머리 복잡하게 이 새끼 뭐 이게 그래.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good, feels good. 자, 이것이 우리 그 이제 사회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뭐야? 이유 없는 것이 이유가 없다.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듯이 또 이거를 희망을 갖고 그걸 존재 없는 것을 희망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 자체에도 노력 자체도 아무 이유가 근거가 없다. 그냥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이 그 점이 이러한 것이 이러한 그 어떤 요즘 그 트렌드 풍토가 요즘 세태 풍토가 가장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